시술이 비용이 많이 들고 좋은 치료라고 생각해서 비용 걱정 안 하고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잘 안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술한다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고서 증상이 다리 저린 게 너무 많고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수술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수술했던 부분에 주사를 잘 놔드려 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아팠던 분도 주사 가지고도 조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술까지 가지 않아도 주사로 조절할 수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클래스 병원에서 척추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장호수입니다. 수술 후에도 계속 아프다면 잘못된 것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술을 하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우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수술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저런 검사들을 통해서 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 수술하고도 통증이 남는 분들한테 지칭하는 이제 진단명이 척추수술 실패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병이라기보단 수술을 하고 나도 계속 아픈 분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진단명이거든요.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수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술하기 전에 상태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수술하고 뭐 유착이 너무 심했거나 아니면 수술한 부분, 주변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수술을 딱 단분전만 했거나 뭐 이런 경우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봤을 때 수술이 불완전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불완전하게 됐다는 게 신경이 이만큼 눌려 있는데 이거를 다 풀어야 되는데 이만큼만 푼 거죠.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일 것 같아요. 치료법도 없다는 증후군, 어떻게 치료하나요?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는 병의 치료를 1번은 어떻게 하고 2번은 어떻게 하고 3번은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이 정립되어 있는 건 없어요. 사실은 수술하고 아픈 분들 개개인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저한테 오셨던 분들을 예로 들면 주변 병원에서 이제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하셨어요. 수술하신 이제 환자분들이 계속 아프고 쩔뚝거리면서 오시는데 너무 저려가지고 마약성 진통제까지 먹고 계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수술을 해놓은 부분 보면 너무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보면 수술은 너무 잘 됐는데 수술했던 부분이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약간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랑 2년 동안 같이 주사 치료 계속 해나가셨어요. 마약성 진통제를 끊어보려고 했는데 마약성 진통제는 먹기 시작한 지가 좀 오래돼서 끊기는 어렵더라고요. 다른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어서.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이 불안정성이 있으셔서 한 1년 전에 그 불안정성이 있는 부분에서 디스크 탈출증이 확 심해지면서 아예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에 그 마디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유합술,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뼈를 더 많이 깎아내고 고정을 하는 수술까지 하시게 됐어요. 모든 환자분들이 척추 수술을 실패했다고 큰 수술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주사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수술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수술 전에 증상이 많이 심해서 마비도 심하고 무딤도 심하고 이랬던 신경이 손상이 많이 돼 있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시 수술을 꺼내들면 결국에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수술을 권하지 않고요. 수술을 권하지 않을 때는 결국 수술했던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영상학적으로 확인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 있게 주사 치료든 약물 치료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에는 남아있는 통증을 약이랑 주사로 다스려야 됩니다. 수술을 다시 한다고 결국 많이 회복될 수 없어요. 만약에 이제 신경이 손상이 됐는데 손상된 부분에서 이제 뼈 조각이 뭐 주변에 남아 있다든지 아니면 앞에 디스크가 조금 덜 제거됐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유착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늘러붙어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수술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유착이 많이 심하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MRI나 CT를 봤을 때 신경이 눌려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추가적인 수술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겠죠. 수술을 하셨던 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주사도 약도 해보고 하는데 안 돼서 시술을 어느 병원에서 권해서 해보려고 한다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수술을 실패하고 시술을 선택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술을 하라고 잘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술을 통해서 유착을 풀고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해결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수술을 해서 생긴 유착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얇은 관으로 그 수술했던 부분을 유착을 풀려고 시도를 해보면 안 풀려요. 왜냐면 수술을 해서 막 이런저런 기구를 통해서 풀려고 해도 잘 안 풀리거든요. 시술이 비용이 많이 들고 좋은 치료라고 생각해서 비용 걱정 안 하고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잘 안 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술한다고 증상이 많이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수술을 하고서 증상이 다리 저린 게 너무 많고 불편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수술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저는 수술했던 부분에 주사를 잘 놔드려 봐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아팠던 분도 주사 가지고도 조절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술까지 가지 않아도 주사로 조절할 수 있어요. 재수술 대신 할 수 있는 일상 관리법이 있나요? 어느 정도 참을 수 있는 통증이라고 하면 자세 잘 잡고 운동하는 게 결국에 수술했던 부분뿐만 아니라 수술했던 주변 부분으로 병이 진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하는 건 통증을 조절하는 거지 이 병의 경과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바닥 생활 안 해야 돼요. 허리 수술하셨던 분들은 바닥에서 생활하는 거는 절대 안 좋거든요. 바닥에 앉고 쪼그려 앉고 양반대를 하는 거 제가 진료실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의자 생활해야죠. 침대 생활해야 되고, 서양식 생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허리 펴고 앉으셔야 되고, 오래 안 앉아 있으셔야 되고, 의자 침대 생활하면서 특히나 또 허리 구부리는 거, 굴곡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머리도 서서 감으라 그래요. 양치질이나 세수하실 때도 뭐 서서 할 수는 없겠지만 허리 안 구부리고 스쿼트 자세도 보통 그런 자세를 생활화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자세를 생활화하려면 코어 근육, 흔히 환자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기립근, 복근, 허벅지, 골반 근육이 많이 커져야 돼요. 주로 많이 권하는 운동은 필라테스를 권하기도 하고요.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헬스장 가서 하실 거면 잘 배워야 돼요. 자세 잘 잡아서. 수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필라테스까지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수영장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담배나 술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술을 드시라고 해요. 둘 다 안 하시면 좋겠지만 담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면 담배가 안 좋다는 건 다른 분들도 알고는 있지만 수술한 부분에 혈액순환을 안 좋게 해요. 수술하신 분들은 담배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끊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 수술한 부분이 회복이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담배는 끊는 게 좋고요. 술도 사실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근데 술을 드셨을 때 가장 안 좋은 건 전 자세가 안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드시면 내가 원래 이렇게 자세 잘 잡고 있었는데 술 드시면 분명히 이렇게 되고요. 술을 드시는 상황에서는 의자에서 안 드시고 보통 바닥에서 모여서 드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세가 틀어지기 때문에 저는 술은 금하라고 하지, 가볍게 반주하시는 거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담배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클래스병원의 장호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